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 일단 정의부터 생각해보죠.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 액면 단위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것은 기존 1000원을 1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화폐에서 0을 3개 떼어내는 간단한 절차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이 1원이 되는 것이죠. 화폐 가치는 1000분의 1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군부를 너무 떼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청와대 공식 반응이 아니라 정치권이나 한국은행 등에서 돌아가는 모양새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주열 한은 총재만 해도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 입법, 절차적 문제 등이 남아있어 발언을 자제하고 있지만 화폐개혁 문제를 숙지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뒤에 관련해서 논란이 생기자 가까운 시일 내에 화폐개혁 추진은 안 하겠다고 한 발 뺐지만 맥락만 보면 이 말을 그대로 믿기는 힘듭니다. 특히 한은 내에서 발권국장도 해당 국장이죠. 주무국장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다. 이 언젠가가 이번 정부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정치권의 경우도 민주당 중심으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는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 화폐 개혁을 해야 되느냐? 명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지하 경제 양성하로 경제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음성화된 자금이 400조에서 5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돈이 햇볕을 보게 되면 동맥경화 현상이 완화될 것이란 논리입니다. 동맥경화라는 것은 돈이 돌고 있지 않아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구화폐를 신화폐로 바꾸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돈 자체가 음성화된 자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처가 좀 의심스러운 자금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돈을 바꾸기를 주저해서 구화폐를 바꾸기보다는 신화폐로 그냥 써버리자. 그러면 결국에는 장롱에 숨어있던, 땅속에 숨어있던 돈이 시장으로 나오게 되고 돈이 돌게 돼서 경기가 진작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사실 박정희 시대 1962년에 화폐 개혁을 한번 했었습니다. 당시는 10대 1로 액면을 조정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부정축제 등을 통해서 지하에 잠겨있는 축적된 자금을 산업자금으로 경제개발에 쓰려는 명분을 주장했었습니다. 정부는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금융조치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숨긴 예금을 일정 비율로 바꿔주고 그것이 넘는 돈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이 넘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때리고 자금 원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부자들이 돈의 흐름에 민감하다고 많이 말을 하고 실제로 그런데요. 최근에 금값이 뛰는 것은 글로벌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경기 하락도 있지만 이런 리디노미네이션의 가능성, 화폐 개혁의 가능성을 지레짐작하고 정부가 리디노미네이션을 했을 경우에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 화폐 개혁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원화 가치 상승을 통한 위상 제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달러당 원화가 1달러당 1200원까지 올라갔죠. 굉장히 우리 달러 가치가 낮아 보입니다. 1달러인데 1200원이니까요. 국가 경제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져 보인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1200원을 공을 3개 지어버리면 1.2원이 되는 거죠. 1달러당 1.2원이 되니까 우리나라 경제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 보이지 않습니까? 달러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많이 상승하게 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게 실제 국력하고는 무관하다는 게 문제겠죠. 어쨌든 간에 명목상 힘이 세 보이니까 이걸 해야 된다. 결국은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편의성도 좋아진다는 논리를 펴니다. 가령 회계 처리가 간단해진다는 거죠. 은행의 자기압수표 발행 등에 연간 들어가는 돈이 6천억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5년간 약 3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의 단위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방지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화폐개혁 창선론자들이 얘기하는 명분 이면에 이거를 실시해야만 하는 속사정이 있을까요? 이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화폐 개혁을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화폐 개혁을 단행하는 나라는 주로 권력을 믿을 수 없어서 집안에 돈을 숨겨 놓아야만 하는 독재 국가이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몇백 프로 뛰는 경우가 잦은 아프리카 국가들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화폐 개혁을 했었던 나라를 찾아보면 모잠비크, 짐바브웨, 북한 등이 대표적이죠. 북한만 해도 장마당이 크고 밀무역이 성행하는 국가입니다. 은행을 못 믿으니까 장롱 속에 돈을 숨겨두겠죠. 그러다 보니 잠긴 돈이 많고 이걸 양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실패했죠. 그래서 그것을 위반했던 갈리가 처형당했다고 뉴스에서도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좌파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좌파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지금 정부가 경제 위기를 맞아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사실 돈을 집에 재놓는 사람들, 돈을 집에 숨겨놓는 사람들은 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화폐 개혁이 싫겠죠. 화폐 가치가 낮아지니까요. 화폐 가치는 높아지지만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니까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부자들의 돈을 음지로 끌어낸다,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낸다는 미명하에 포퓰리즘으로 화폐 개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폐 개혁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숨긴 돈도 없는데 관심이 있을 이유가 없죠. 정부 입장에서는 숨긴 돈을 구린 돈이란 꼬리표를 붙여놓고 1% 대 99%의 구도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화폐 개혁을 이런 식으로 졸속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이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한은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는 누구나 어떤 정부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 정부의 비판적인 쪽에서는 이 정부가 경제 생체 실험을 해왔었다. 최저임금도 급격히 올려서 경제를 굉장히 다운시켰고 주당 52시간도 너무 급박하게 밀어붙였다. 화폐 개혁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래서 경제 폭망의 탈출구로서 화폐 개혁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그럼 예상되는 점을 한번 따져볼까요? 화폐 개혁을 하면 오히려 부동산 폭등이 우려됩니다. 돈의 가치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돈을 돈으로 바꾸기보단 구화폐를 신화폐로 바꾸기보단 부동산으로 금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 진작 효과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만원짜리 밥 가격이 10원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질 가격은 그대로인데 현금이 별로 안 들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결국 돈을 더 쓸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 진작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돈을 더 안 쓰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이 돈을 쓰기가 겁이 나서 엉뚱한 곳에 또 돈이 흘러가는 거죠. 경제 진작 효과보다는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디디노미네이션으로 낙인 효과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위에서 말했지만, 앞에서 얘기했지만 대외 평가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화폐 개혁을 하지 않습니다. 독재국가, 아프리카 국가만 해왔습니다. 경제 혼란, 금융시장 왜곡이 우려되고 해외에서도 좋은 눈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게 바로 화폐 개혁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오늘은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